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뭐 차량 시세 항상 안내해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차량 구조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전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전비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캐리커처는 제 얼굴을 이제 따갖고 했는데 좀 비슷한가요? 네, 예전에 뿔테 썼을 때 지금 이렇게 라운드 돼 있는 거 말고 뿔테 썼을 때 사진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은 좀 접어두고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에서 지식인에서 식물신으로 현재 활동 중이고 이민용 본명입니다. 이민용 팀장입니다. 문의는 만약에 주실 일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하기랑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따로 돈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올라가는 재미로 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에너지가 이런 데서 솟아가 납니다. 뭐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해주시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비는요, 등록세, 취득세, 공채, 매도비를 전부 다 아우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비는 얼마예요? 등록세는 얼마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등록세, 취득세가 뭐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이전비라는 이름 안에 이 등록세, 취득세, 공채, 매도비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비라고 얘기하면은 딜러가 다 알아듣습니다. 이 네 개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전비를 다 해서 7%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고 뭐 8%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듣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근데 이 딜러는 왜 8%라고 얘기하지? 눈탱이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1%로 눈탱이를 치는 게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라는 개념이 합쳐서 7%예요. 그리고 공채, 이렇게 등록세, 취득세가 7%고 그리고 공채가 1%, 토탈 8%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시거나 잘못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딜러랑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오해하시고 하시면은 딜러도 이제 설명을 잘 못하면은 뭐 설명을 하더라도 딜러 인식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거짓말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일 이런 걸 다 떠나서 딜러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그 맨 앞에 앞서서 맨 앞에 토탈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그 이 구청에서 나온 영수증 있잖아요. 뒤에 이 배경 요게 영수증인데 여기 다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공채랑 뭐 그런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매도비는 안 나옵니다. 매도비는 상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 금액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모자르면은 또 받고 뭐하면은 그 갔던 이전 사원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돌려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렇다면 매도비는 무엇일까요? 매도비라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매도비란 상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상사 수수료입니다. 이게 전국 공통으로 어떤 중고차 매매 단지라든지 다 받습니다. 다. 금액들이 옛날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0몇만 원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어느 지역에서는 29만 7천 원 정도 받고 어느 지역에서는 32만 원 정도 받고, 그보다 높게 받는다는 데는 제가 못 봤어요.
전국 모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받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관행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의 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습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관행입니다. 전국 모든 매매 단지에서 다 받기 때문에 처음에 차 팔 때도 그런 거를 다 고지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깎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차량 금액이면은 딜러가 깎아줄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면은 깎아 드릴 텐데, 이거는 상사 운영하는 수수료다 보니까 이거는 고정적이라서 이거는 깎고 더 늘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국 공통 30만원 전후, 뭐 29만원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32만원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0만원의 차량 구입 시 다 들어가는 게 1000만원 곱하기 8%면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도비 30만원 전후 이렇게 들어가면은 딜러 수수료가 이제 들어가고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110만원에서 플러스 딜러 수수료가 되겠죠. 그럼 딜러 수수료, 그거는 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뭔가요? 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딜러 수수료란 법적으로 2% 전후입니다. 2% 정도. 근데 5천만원짜리 차량을 2% 받으면은 100만원 법으로 됐다고 해서, 5천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면은 2%니까 100만원, 2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면 2%니까 4만원 이기 때문에 실제 업계에서는 이 2%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마다 편차가 다르고요. 편차가 다르고, 안 받는 딜러는 차량 구매 금액에서 마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고, 장사꾼이 공짜로 자선사업을 하는 딜러는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대차를 하신다거나, 대차를 하셔서 그 매입하는 차에 마진이 남는다거나 그러면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차량 구매만 하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가족이 오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딜러는 차량 구매하시는 금액에서 마진으로 남은 그 금액이랑 수수료랑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중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차량 구매하시는 금액에서는 완전 원가로 부동산처럼 복비 내듯이 전혀 안 남고 복비 주시듯이 그렇게 수수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PR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PR 반, 사실 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주 남기는 이중으로 남기는 딜러는 차주 입금가가 1000만원이면 어떻게 하냐, 손님한테는 1000만원 이상, 뭐 1050, 1100, 뭐 예를 들어서 1200, 1300, 1400, 1500, 1600 남기는 거는 딜러가 마음이에요. 손님이 사신다고 해갖고 의사를 바뀌셔서 구매를 하셨으면은 그거는 마진으로 다 남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딜러 수수료 청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판매 금액에서 차주 입금가를 빼고 하면은 딜러 마진이 남는데, 여기에다가 딜러 수수료도 같이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딜러 수수료 20만원 더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깎아주세요 하면은 수수료를 그냥 안 받고 드리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00만원짜리 차를 1100에 팔아요. 그러면은 100만원이 마진이 남으니까 그 뭐 20만원 정도 되는 딜러 수수료, 30만원 정도 되는 딜러 수수료를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수료는 받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좀 맹점이긴 해요.
이 사람이 얼만큼 남는지.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데서는 안 받는다는데 당신은 왜 수수료를 받나? 그 차이입니다. 차에서 남겨서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이상 눈탱이든 그 이상 되면은 눈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100만원 마진 남는 것도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지표나 뭐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은 50에서 100만원 정도 남기는 편입니다, 딜러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 대부분 분들한테는 수수료만 이렇게 하고 있고, 주 수입원은 어차피 딜러가 차량을 예를 들어서 요게 차량이다 하면은 이 차량을 판매할 때 이 딜러가 이제 중개에서 중간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걸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주 수입원은 거의 그 매입으로 합니다. 차량 매입해서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집으로 따지면 집주인이 되고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다른 딜러가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게 거의 주수입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을 판매하려는 거는 그냥 이제 현재로서는 뭐 앞으로도 용돈벌이 이상 이렇게 박리담회를 많이 하면은 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남기느냐, 차에서 안 남기고, 차에서 남기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죠. 차에서만 남기느냐, 딜러 수수료 안 받고, 이 사람은 차에서도 남기고 딜러 수수료도 받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만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을 세세히 보자면 차량 금액,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제가 명시를 해봤는데, 차량 금액과 등록세, 취득세, 공채, 매도비, 이거를 차량 금액 빼고 이 네 가지를 이전비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다 해서 매도비 빼고 이 세 가지를 8% 잡습니다. 그리고 매도비는 30만원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짜리 차를 판매하게 되면은 대략 80만원 정도, 요게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요게 3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11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거기서 조금 남습니다. 예, 조금 남습니다. 넉넉하게 8%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그렇게 하고, 원래는 예전에는 차량 금액에 따라서 다 틀렸어요. 소비자들 구매하실 때 과표를 최대한 낮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지금보다는 좀 쌌습니다. 저렴했어요. 근데 2017년 7월 1일부터 나라에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비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1000만원짜리의 경우 한 11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딜러 수수료가 있거나 없거나인데, 없는 사람들은 차에서 금액이 남으니까 빼줄 수가 있는데, 차량을 마진 하나도 안 남기고 판매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떤 점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까? 이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딜러들이 보통 이거를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중고차 거래하시는지 정답은 100점짜리 정답은 없지만, 그 딜러랑 그 진짜 신뢰있게 웃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이제 중요하고, 그보다 앞서서는 시세 공부를 틈틈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차량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시세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을 그 안에서 또 고르셔도 되니까 댓글이나 답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딜러 전산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좋으신 거예요. 제가 틈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답글이 올라왔나 이렇게 확인하고, 실질적으로도 답글 주신 분 궁금해하신, 나는 뭐 벤츠 E클래스, C클래스가 궁금해요. 난 제네시스가 궁금해요. 난 카니발이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가 아직은 부족하긴 합니다만 다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되는 게 보험료. 보험료가 저 얼마쯤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은 개인 경력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다이렉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영업용 차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보험료가 한 35만원 정도 1년에 아무것도 다 빼고 출동만 넣어서 책임보험만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30만원 선으로 이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좀 잦으시거나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하시면은 보통은 60만원, 70만원 이 정도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차마다 틀리겠지만, 개인 경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26세 만 26세 전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험료가 보통 100만원이 넘어가서 거의 150만원이 좀 안 되시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두드러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지식인 식물신으로 활동 중이고,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명 이민용 팀장입니다. 저랑 이제 동명이인이신 분들이 전국에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되시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또 계실 수도 있고, 아무튼 같은 이름 쓰는 게 중고차는 좀 특이한 이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민용 팀장입니다.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고, 인천, 부천이 좀 사기꾼이 많다 이런 평이 많긴 한데, 더군다나 저는 엠파크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딜러였어? 그러면은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지역이든 천사와 악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범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있고요, 그리고 천사가 또 서울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아무튼 신뢰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신뢰뿐만이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조건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문의 전화는 뭐 하시던지 못 하시던지 안 하시던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연락을 하셔서 저랑 거래를 하셔라 이런 게 아니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직 미흡하긴 합니다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문의 전화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게 성심성의껏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고서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하루에 뭐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두 통 정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힘이 되니까 그냥 한번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정보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혹시라도 뭐 제기라든지 뭐 궁금한 거라든지 있으시면 아까 안내해드렸던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뭐 저한테는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뭐 등록세 취득세 합쳐서 8%, 공채까지 8%, 등록세 취득세는 7%,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아시게 되셨고, 또 매도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전비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 매도비 전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비가 따로 들어가고, 등록세가 따로 들어가고, 뭐 취득세가 따로 들어가고, 뭐 공채가 따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이전비라는 이름 안에 그게 다 함축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지식인 임용 팀장이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이나 아까 알려드렸던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